본인들의 책임을 망각하고 우선 실체에게 정부 정책이 제대로 먹혀가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되게 즐겨하는 거 아닌가. 책임지고 사죄할 수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망만 담았을 뿐이지. 네, 얼마 전 민주당 소속 의원 5분의 1이 다주택자라는 분석이 나왔는데 이번엔 미래통합당 의원 10명 가운데 4명이 다주택자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앞서 의원들하고 잠깐 얘기를 나누긴 했었는데 지금 경실련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통합당에서 다주택자들 명단 발표하고 했는데 누가 얼마나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일단 가장 많이 부동산 자산을 보유한 의원은 박덕흠 의원입니다. 네. 3선이고요. 289억 원에 신고를 했습니다. 아파트를 포함해서 주택 4채, 상가, 토지를 포함해서 부동산이 총 45건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100억대 부동산을 보유한 의원도 3명이 있는데요. 또 공교롭게도 전부 초선입니다. 김은혜, 백종현, 한무경 이렇게 3명의 의원들이 100억대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통합당 관련이고 사실 민주당 관련해서도 이전에 발표가 있었었죠. 네, 먼저 발표를 했습니다. 네. 민주당 같은 경우에 다주택자가 180명 중에 42명으로 지금 조사가 됐고요. 네. 그 중에서 이제 투기 지역, 투기 과열 지구, 조정 지역 같은 곳에 가지신 분들도 21명이 나왔었습니다. 네. 그 중에 많이 나온 분이 임종성 의원 같은 경우가 서울 강남 송파나 경기 광주 쪽에 집을 보유하고 있고 뜻밖의 김원골 의원도 지금 다주택자 3채 가진 걸로 나오긴 했는데 네. 김원골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상속받은 네. 임대중 전 대통령 자택이 포함되는 바람에 상당히 시가도 높고 다주택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박병석 의장 그 아파트 때문에 한동안 뉴스에 나오기도 했는데 예.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사실 박병석 의장 같은 경우는 이제 재건축 지역이기 때문에 서초구 아파트에서 이 4년 동안에 23억 원이 올랐다는 것 자체가 화제가 된 건 맞습니다. 액수는 많이 올랐네요. 액수는 많이 올랐는데요. 이거는 사실 예전 제 직장 동료분이신데 네. 실제로 예전에 직장 다니실 때부터 그 집에 계속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네. 실거주 40년이기 때문에 투기로 볼 수 없다. 투기로 보기에는 너무 무리인 상황입니다. 또 서울 규제 지역에 이제 집 갖고 있으면서 정작 지역구에는 집을 안 가지고 있다. 어떻게 언뜻 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맞죠. 뭐 김혜재 의원 같은 경우 여수가 지역곳인데 서울의 송파, 용사 다 뭐 굉장히 이제 아파트가 많이 투자되는 건데 거기에 한 채씩 가지고 있고 윤준병 의원 같은 경우도 전국고창이거든요. 그런데 이분도 서울 마포, 은평에만 집을 가지고 계십니다. 네. 지금 국민들이 분노하는 거는 자기들은 다주택자이면서 부동산 정책 관련 있는 부처 그 관련 상임위에 가서 관련 그 법안들 막 통과를 시킨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국민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 재산과 관련돼 있는 문제를 엄정하게 처리할 수 있을까요? 저도 사실은 자신이 없다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네. 이게 바로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자산과 자기가 결정하는 정책과 긴밀하게 연관이 됐을 때 아무래도 자기 자산에 자기한테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 이런 건 뭐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거라고 볼 수 있고요. 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동산 관련 상임위가 기재위와 국토위 이렇게 2개로 분류가 되는데 여기에 다주택자 의원이 10명이나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원들이 만약에 부동산 정책을 결정한다고 하면 그러면 아무래도 다주택자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부동산 정책을 결정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시민단체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이제 MBC 스트레이트가 보도를 했었습니다. 2014년 12월에 각종 부동산 관련 그 법안을 통과를 시켰는데 당시에 이제 규제를 완화해주는 법안입니다. 근데 이 법안을 통과시킨 의원들을 봤더니 강남 3구 아파트를 보유한 의원들이었더라. 이 지적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 규제 3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시절에 이 3개 법안들을 부동산 규제 3법이라고 불렀었거든요. 네. 이게 2014년 12월에 이 법이 다 원래 원상태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규제를 네. 다 풀었다는 얘기죠. 분양가 상한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그리고 주거환경 정비법인데 이 법안들을 다 무의로 원래대로 돌리는 의원이 찬성한 의원이 127명인데
강남 상구의 아파트를 보유한 의원이 새누리당이 44명, 네. 당시 새정치연합이 5명이었습니다. 근데 재건축 대상 아파트를 보유한 의원이 21명이었는데 전원 새누리당 의원이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신들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라든가 이런 거 규제, 그리고 또 내가 만약에 재건축 아파트를 소유할 경우에 재건축이 되고 난 다음에 아파트로 다시 되돌려받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규제들을 다 풀어놓고 난 다음에 나중에 가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나니까 그 수혜를 다 보는 이런 이제 아이러니가 발생하고 당시 있다는 겁니다. 상황이 그러면 그 규제를 반드시 풀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나요? 그거는 아니었다고 해요. 이건 제가 체험적으로 아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제가 당시 세입자였었거든요. 네. 엄청나게 전원세 가격이 올라서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동산 규제 3법은 세입자와 관련이 없는 법이에요. 임대차 3법이면 몰라도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부동산 투자를 활성화하는 법안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엉뚱한 부동산 투자를 활성화하는 법안들을 왜 그러면 규제를 풀어주는 방향으로 갔느냐. 임대차 3법 같은 것들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이게 과연 이해충돌 문제하고 전혀 무관하다고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가 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강남 3구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해당 의원들의 부동산이 가격이 올랐느냐 안 올랐느냐 이 부분이 관심이잖아요. 많이 오를 수밖에 없었죠. 그 말씀하신 것처럼 재건축 대상 지역에 21명이 가지고 있고 그중에 21대 국회에도 들어오신 분이 지금 화면에 보시는 네 분이 있습니다. 네. 이 네 분 같은 경우에는 이 부동산 3법 이전에 9억이었던 게 28억 세 배. 이윤석 의원이죠. 이현승 의원 같은 경우는 10억이었는데 27억. 또 윤재욱 의원 8억 3천에서 15억. 이현승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국토위 간사 그 지정 논란 네, 그것 때문에 잃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자리도 지금 문제가 됐었고요. 네. 지금 조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굉장히 지금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여서 반대하고 계신데 네. 22억 원에서 45억 원으로 23억의 차익을 얻으셨고 또 재건축이 되는 바람에 두 채를 분양받으신 겁니다. 물론 초과이익 환수 아까 부동산 3법 특혜 다 없애는 바람에 거기에 대한 초과이익 환수도 없었습니다. 자, 다주택자 그 중에 이제 박덕흠 의원이 가지고 있는 집이나 땅 이게 289억 원입니다. 굉장한 액수인데, 그런데 지난해 국토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그 당시 후보자가 다주택자이면서 왜 이렇게 재건축 아파트를 많이 갖고 있느냐 이 부분을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당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보겠습니다. 실거래 목적으로 주택을 보유했다고 하는데 정말 국민들이 이것을 믿을 분이 계신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2003년 장관 비서관 시절에 잠실 주공 아파트를 취득을 하셨죠. 네, 맞습니다. 장관 비서관은 앞으로 재건축 허가가 어려워져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이 상승된다는 정보를 미리 파악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재건축 사업 시행 인가가 확실한 잠실 주공 아파트를 골라서 투기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건 사실과 다릅니다. 이해충돌 방지법에 저촉이 되는지도 한번 이게 검토가 돼야 될 그런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당시 12등으로 이렇게 평가받았습니다. 부평 4구역이 최종 발표에 포함되는 그런 행운을 안게 되는데 이때 세대수 증가 또 용적률 상승 등 그런 많은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특혜가 아니겠냐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저는 다음 이번에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의원님 자료 요청이 있어서 그때 알았습니다. 아 그래요? 예, 사실과 다릅니다. 네네. 자, 당시에 지금 최정호 후보자죠. 결국에는 이제 낙마했어요. 근데 지금 이해충돌 방지법 거론했는데 박덕흠 의원 본인도 국토위 당시 간사였죠. 네. 그럼 본인은 거기에 적용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글쎄요, 이게 이제 이율배반처럼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요. 박덕흠 의원은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택을 4채를 소유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부동산 다 상가까지 포함해서 토지까지 포함하면 45건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당시 후보자의 경우에는요, 송파하고 분당 이 두 개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세종시에 분양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후보자 지명, 그러니까 장관 지명 바로 직전에 분당에 있는 아파트를 딸에게 증여를 했다. 이 부분이 논란이 돼서 굉장히 여론의 문매를 맞다가 결국은 이제 후보자직을 사퇴를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추궁했던 사람은 주택을 이미 4채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추궁을 하면서
나는 이라는 생각을 혹시 안 해봤는지 좀 물어보고 싶긴 합니다. 자, 이제 온 국민 그리고 뭐 국회 모든 사람들이 지금 부동산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재명 지사가 또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경기도 4급 이상 공무원들에 대해서 실거주 주택 한 채 빼고 다 팔아라. 이거를 강제하도록 얘기를 했나 보죠? 아니요, 이게 권고안이라고 얘기를 하고 권고예요? 있는데요. 이걸 또 강제하면은 그러니까 사유재산권 침해가 될 수도 있잖아요. 일단 권고를 한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4급 이상 간부가 한 94명이 지금 다주택자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본부장급 이상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올 연말까지 다주택을 해소해라. 그러니까 실거주 주택만 하나 남겨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강제로 그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만약에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처분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다고 하면 인사를 할 때 그때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준다거나 아니면 부동산 업무에서 배제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재산권 침해라는 그런 주장도 있고 공무원들이 당연히 해야 되는 일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설선수범으로서 보여주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이 지사가 이 불이익이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불이익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정말로 어떤 구체적인 진짜 불이익이냐, 그러니까 공무원의 어떤 능력이나 자격과 상관없는 불이익을 주는 거냐, 아니면 사실 이게 부동산과 관련된 부서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4급이면 올라갈 수 있는 부처가 이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관할된 연결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당신은 이해관계인이기 때문에 부동산 다주택자고 이거는 배제할 수밖에 없다고 했을 때 실제 그분이 갈 수 있는 자리가 현실적으로 없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사실상 불이익이지만 법에 저촉되지 않은 형태로 어떤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찾아낸다면 또 당하는 입장에서 할 말이 없는 거거든요. 저는 뭐 여러 가지 찬성이 있을 수,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지만 이 지사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권력이냐 돈이냐 둘 중 하나만 선택하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공감을 합니다. 근데 이재명 지사의 스타일을 뭐 많은 국민들이 이제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을 했는데 아마 강력하게 추진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자, 이 얘기는 여기서 좀 마무리하고요.